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깊이를 더해가는 과정입니다. 기억을 짐이 아닌 추억으로 간직하며 삶의 속도를 늦추고 자신을 돌보는 것은 이 시기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줍니다.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 태도는 삶을 가볍게 하고 매일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삶의 작은 축제를 즐기는 방법은 일상 속 기쁨을 발견하는 열쇠가 됩니다. 특별한 날이 아니더라도 스스로를 축하하고 순간을 기념하는 태도는 하루를 더 빛나게 합니다. 나이를 축복으로 바라보는 긍정적인 시각은 자신을 더욱 사랑하게 만들며 인생의 경험을 자산으로 삼아 삶의 지혜를 쌓게 합니다. 좋은 책과의 만남은 인생이 새로운 관점을 열어주고 내면을 풍요롭게 채워줍니다. 나이를 초월해 꿈을 이루기 위한 두 번째 도전을 시작하는 용기는 남은 시간을 더욱 빛나는 여정으로 만들어줍니다. 이러한 삶의 지혜는 나이에 상관없이 인생을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삶의 매 순간을 더 가치 있게 만들고 자신을 더 사랑하며 나이에 상관없이 행복을 추구하고 싶다면 지금부터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더 빛나길 바랍니다. 인생은 수많은 기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기억들은 때로는 따뜻한 추억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억을 바라보는 태도에 따라 그것은 삶의 걸림돌이 될 수도 혹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과거의 기억을 추억으로 전환하고 이를 자산으로 만드는 것은 단순한 회상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풍요롭게 만드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기억은 우리의 삶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그 기억이 우리를 구속하거나 과거의 아픔과 후회에 매달리는 것이 현재를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억을 자산으로 전환하려면 과거의 순간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감사와 교훈을 찾아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과거의 기억을 짐으로 남기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삶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밑거름이 됩니다. 추억으로 변환된 기억은 우리에게 따뜻함과 위로를 제공합니다. 좋은 기억은 물론이고 아픔과 실패가 담긴 기억조차도 그 속에서 얻은 배움과 성장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부담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을 완성하는 중요한 조각이 됩니다. 기억을 추억으로 만드는 것은 그 순간에 담긴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고 나를 성장시킨 경험으로 승화시키는 과정입니다. 스스로를 용서하고 실수와 실패를 받아들이는 태도도 기억을 자산으로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과거의 잘못이나 아쉬움을 끌어안고 자책하는 대신 그것을 인정하고 앞으로의 삶에서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지침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런 태도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와 미래에 집중할 수 있는 자유를 선사합니다. 기억을 정리하고 기록하는 것도 추억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일기를 쓰거나 사진과 영상으로 순간들을 남기는 행위는 단순한 보관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기록된 기억은 시간이 흐른 뒤에도 생생히 되살아나 우리에게 배움과 깨달음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의미 있고 풍요로웠는지를 다시금 상기시켜 줍니다. 기억을 자산으로 만드는 사람들은 과거를 부정하거나 억누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경험을 현재의 자신과 연결하고 그것을 통해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갑니다. 과거의 순간들이 나를 지금이 나로 만들어준 소중한 재료라는 것을 깨닫는 태도는 내면의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이러한 태도는 스스로를 더욱 사랑하게 하고 현재의 삶에 감사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기억을 자산으로 삼는 과정은 미래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과거의 경험에서 얻은 교훈은 현재의 선택과 행동에
방향성을 제공하며 미래를 더욱 긍정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또한 과거의 따뜻한 추억은 힘든 순간에 우리를 위로하며 삶의 에너지를 불어넣어 줍니다. 결국 기억을 짐으로 남길 것인지 자산으로 전환할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과거의 기억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현재와 미래를 위한 자양분으로 삼는 순간 우리의 삶은 더 큰 의미와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기억을 추억으로 전환하고 이를 자산으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은 특별한 기술이 아닙니다. 과거를 받아들이는 용기와 그 속에서 감사를 발견하려는 노력이면 충분합니다. 기억은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짐으로 남기느냐, 삶을 풍요롭게 하는 자산으로 만들 것이냐는 우리의 태도와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과거를 사랑하고 현재를 충실히 살며 미래를 설계하는 이 과정은 우리의 삶을 더욱 빛나게 만들어줍니다. 모든 기억은 우리가 걸어온 길의 흔적이며 그것이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될 때 인생은 진정으로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현대 사회는 빠른 속도를 요구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달리고 경쟁하며 무엇인가를 이뤄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삶의 본질은 속도에 있지 않습니다. 인생의 속도를 늦추고 자신을 돌보는 것은 단순히 여유를 누리는 것을 넘어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찾는 과정입니다. 속도를 늦춘다는 것은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하는 것입니다. 분주한 일상에서 벗어나 자신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드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우리가 더 이상 외부의 요구에 휘둘리지 않고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자신을 돌보는 일은 몸과 마음이 건강을 지키는 데서 시작됩니다. 충분한 휴식과 균형 잡힌 식단, 규칙적인 운동은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동시에 마음의 안정을 위해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긍정적인 사고를 유지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첫걸음입니다. 현재에 집중하는 것은 속도를 늦추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에 매달리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경험하는 것은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몰입하며 현재를 충분히 느끼는 순간 우리는 삶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삶의 속도를 늦추는 것은 단순히 해야 할 일을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불필요한 욕심과 과도한 일정에서 벗어나 단순하고 소박한 삶을 선택하는 것은 더 큰 만족과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단순함 속에서 우리는 진짜 중요한 것들을 다시금 발견하게 됩니다. 자연은 속도를 늦추고 자신을 돌보는 데 있어 강력한 치유의 도구입니다. 자연 속에서 느낄 수 있는 고요함과 평화는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삶의 균형을 회복하게 합니다. 숲속 산책, 바닷가에서의 휴식, 푸른 하늘을 바라보는 짧은 순간조차도 마음의 무게를 덜어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속도를 늦추고 자신을 돌보는 것은 또한 관계를 회복하는 데도 중요합니다. 분주한 삶 속에서 소중한 사람들과의 시간을 놓치기 쉽지만 느린 삶의 속도는 가족, 친구들과 더 깊고 의미 있는 시간을 나눌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더 풍성한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돌본다는 것은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나 자신에게 귀 기울이고 내가 원하는 것에 집중하는 태도는 삶의 질을 높입니다. 독서, 명상, 좋아하는 취미 등 나만의 시간을 통해 내면의 에너지를 전할 수 있습니다. 속도를 늦추고 자신을 돌보는 사람들은 삶을 더 넓고 깊게 바라봅니다.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삶을 정의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길을 설계합니다. 속도를 늦춘다는 것은 게으름이 아니라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자신이 가고자 하는 방향을 명확히 하는 과정입니다. 결국 인생의 속도를 늦추고 자신을 돌보는 것은 우리를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듭니다. 삶을 단순화하고 현재에 집중하며 스스로를 돌보는 시간은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속도를 늦추는 용기와 자신을 돌보는 태도는 누구에게나 적용할 수 있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변화의 열쇠입니다. 이제 잠시 멈춰 서서 자신을 돌아보세요. 무엇이 나에게 진정으로 중요한지,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묻는 시간을 가지는 것은 삶의 방향을 새롭게 설정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속도를 늦추고 자신을 돌보는 것은 삶을 더 의미 있게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자신을 더욱 사랑하고 우리 삶을 더욱 빛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삶은 때로 마음의 짐을 우리에게 안겨줍니다. 과거의 실수와 후회, 현재의 걱정, 미래에 대한 불안이 쌓이면 우리의 내면은 무거워지고 평화를 잃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짐을 내려놓는 방법을 배운다면 삶은 더 가볍고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마음의 짐을 덜어내고 평화를 찾는 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자신을 치유하고 행복으로 이끄는 과정입니다. 마음의 짐을 내려놓기 위한 첫걸음은 자신이 무엇을 짐으로 느끼고 있는지 솔직히 마주하는 것입니다. 이는 종종 외면하고 싶은 아픔이나 후회를 마주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짐의 근원을 인식하며 그것을 해결하거나 내려놓을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용서는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과거의 잘못에 얽매이기보다 자신이나 타인을 용서하는 것은 그 짐에서 자유로워지는 길을 열어줍니다. 용서는 단순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의 평화를 위해 필요합니다. 자신에게도 관대해지는 태도는 과거의 무게를 덜어내고 현재를 온전히 살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태도도 중요합니다.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는 때로 우리를 더 깊은 스트레스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내가 바꿀 수 없는 상황이나 사람을 받아들이고 나의 에너지를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은 마음의 짐을 덜어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현재에 집중하는 삶의 방식은 과거의 무게와 미래의 불안을 줄여줍니다. 지금 이 순간에 몰입하고 현재에서 소중한 것을 발견하는 태도는 우리를 더 평화로운 상태로 이끕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마음을 한층 가볍게 만듭니다. 자연은 마음의 짐을 덜어내는 데 있어 훌륭한 치유의 공간이 됩니다. 숲이나 바다 혹은 공원과 같은 자연 속에서 보내는 시간은 우리의 마음을 정화하고 내면의 에너지를 회복하게 합니다. 자연의 고요함과 조화로움은 우리의 내면의 평화를 불러일으키며 짐을 내려놓는 데 도움을 줍니다. 감사하는 태도는 마음의 짐을 줄이는 데 있어 강력한 도구입니다. 삶에서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에 감사하고 작은 것에서 기쁨을 발견하는 것은 우리의 시각을 바꿔줍니다. 짐에만 집중하기보다 감사와 긍정적인 측면에 주목하면 삶은 더 가볍고 따뜻해집니다. 마음을 돌보는 시간은 짐을 덜어내는 데 필수적입니다. 스스로에게 집중하고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는 것은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좋아하는 활동에 몰입하거나 명상과 호흡을 통해 마음을 진정시키는 시간은 우리를 내면의 평화로 이끌어줍니다. 관계에서의 갈등과 오해는 종종 큰 짐이 되기도 합니다. 소통을 통해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단순하고 진솔하게 유지하는 것은 우리를 더 가볍고 자유롭게 만듭니다. 진정한 교감은 마음의 짐을 덜어주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결국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것은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모든 짐을 한 번에 내려놓을 수는 없겠지만 하나씩 덜어내는 과정은 우리를 점차 가볍고 자유롭게 만들어줍니다. 이 과정은 우리의 내면을 치유하고 삶을 더 밝고 평화로운 방향으로 이끌어줍니다. 이제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때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더 이상 나를 속박하거나 내 삶을 통제하게 두지 마세요. 짐은 우리 삶의 일부일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전부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평화는 우리 안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의 짐을 덜어내고 진정한 평화를 찾는 순간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삶은 특별한 날들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일의 사소한 순간들이 모여 우리의 인생을 형성합니다. 삶의 작은 축제를 즐기는 것은 일상의 순간을 특별하게 만드는 태도이자 행복을 발견하는 능력입니다. 이는 거창한 이벤트가 아니라 일상의 작은 즐거움을 인식하고 감사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작은 축제를 즐기는 첫 번째 방법은 소소한 일상 속에서 특별함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평범한 하루 속에서도 작은 기쁨을 축하하는 태도는 삶의 질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아침에 따뜻한 커피 한 잔, 친구와 나눈 웃음,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느끼는 편안함 등 모든 순간이 작은 축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매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스스로를 위한 작은 축제는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목표를 달성했거나 어려운 하루를 이겨낸 자신에게 작은 보상을 주는 것은 자기 돌봄의 첫걸음입니다. 좋아하는 음식을 먹거나 짧은 산책을 하며 자신을 축하하는 이 작은 행동들은 자존감을 높이고 마음의 여유를 가져다 줍니다. 삶의 축제는 꼭 화려하거나 특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연 속에서의 산책, 좋아하는 책을 읽는 시간, 간단한 요리를 통해 느끼는 즐거움도 훌륭한 축제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진심으로 즐기고 감사할 수 있는 순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작은 축제는 물질적인 것보다 내면의 만족을 추구하는 데서 더 큰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타인과 함께하는 작은 축제는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듭니다. 생일이나 기념일 같은 특별한 날뿐만 아니라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가족, 친구, 동료와 함께 축하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대화나 소박한 식사도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이러한 순간들은 관계를 깊게 만들고 서로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작은 축제를 즐기는 사람들은 현재에 집중하는 법을 압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에 몰입하는 태도는 삶의 가치를 높여줍니다. 현재에 충실한 삶은 작은 축제를 더 진심으로 느끼게 해주며 매일을 특별한 날로 만들어줍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삶의 작은 축제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가진 것들에 감사하고 일상의 소소한 즐거움에 고마움을 느끼는 태도는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감사는 우리가 가진 것을 더 소중히 여기게 하고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힘을 길러줍니다. 작은 축제를 계획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중요한 방법입니다. 일정에 바빠도 나만의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을 특별하게 보내는 노력을 해보세요. 매주 한 번 좋아하는 활동을 하거나 한 달에 한 번 특별한 음식을 즐기는 등 간단한 계획은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축제는 매일의 삶을 지탱해주는 기둥이 됩니다. 삶의 축제는 작고 소박한 순간들에서 시작됩니다. 단순히 하루를 마무리하며 자신을 격려하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주변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도 축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순간들이 쌓이면 우리의 삶은 더 풍요롭고 빛나게 됩니다. 결국 삶의 작은 축제를 즐기는 것은 자신과 주변을 사랑하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자신을 축하하고 다른 사람들과 순간을 나누며 매일의 소중함을 느끼는 것은
우리 삶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줍니다. 작은 축제는 우리의 삶에 따뜻함을 더하고 그 순간을 살아갈 용기를 줍니다. 매일을 축제처럼 만들어 보세요. 특별한 날을 기다리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축하하세요. 작은 축제들이 모이면 우리의 인생은 더욱 풍요롭고 따뜻해질 것입니다. 삶의 축제를 즐기는 태도는 결국 우리에게 행복으로 가는 길을 열어줍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온 시간과 경험이 쌓이고 삶의 깊이가 더해지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나이를 부담스럽게 여기며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나이를 축복으로 바꾸는 태도는 나이가 주는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삶의 자산으로 삼는 데서 시작됩니다. 나이를 축복으로 여기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과거를 자산으로 삼는 태도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그만큼 다양한 경험을 했다는 뜻입니다. 성공과 실패, 기쁨과 슬픔 등 모든 경험은 우리를 지금의 나로 만들어주는 중요한 재료가 됩니다. 이 경험들은 우리의 내면을 단단하게 하고 미래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를 제공합니다. 삶의 속도를 조절하는 것도 나이를 축복으로 여기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빠르게 달리는 것이 중요했다면 나이가 들수록 천천히 걷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서두르지 않고 현재의 순간을 충실히 살아가는 태도는 나이가 주는 여유와 깊이를 깨닫게 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삶이 소중함을 더 잘 느끼고 자신을 더욱 아끼게 됩니다. 나이를 축복으로 여기는 태도는 외부의 기준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가치를 찾는 데서 시작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남들의 시선이나 사회적 기대에 얽매이기보다 자신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더 잘 알게 됩니다. 나이는 우리에게 자신만의 기준으로 삶을 설계할 자유를 줍니다. 이러한 자유는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감사를 느끼는 마음은 나이를 축복으로 바꾸는 강력한 힘입니다. 지금까지의 삶에서 얻은 경험, 만난 사람들, 그리고 모든 순간에 감사하는 태도는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감사는 나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하고 우리가 가진 것들에 만족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도 나이를 축복으로 여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기회를 만날 수 있다는 믿음은 우리를 더 젊게 만듭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미뤄두었던 목표를 이루는 도전은 나이가 주는 또 다른 즐거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과 열정을 발견할 기회를 줍니다. 나이를 축복으로 바꾸는 데는 건강을 돌보는 태도도 필수적입니다.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나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데 핵심입니다.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단, 충분한 휴식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활기차게 유지해 줍니다. 건강은 나이를 축복으로 여길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기반이 됩니다. 타인과의 따뜻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가족, 친구, 동료들과의 깊은 교감은 나이가 주는 외로움을 대신해 삶의 만족감을 더해줍니다. 이러한 관계는 나이가 들수록 더 큰 가치를 가지며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나이를 축복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타인과의 교감을 통해 자신의 삶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나이를 축복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외적인 것에 얽매이지 않고 내면의 평화와 만족을 추구합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는 삶의 본질에 더 가까워지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이러한 태도는 나이를 단순한 부담이 아닌 삶의 선물로 받아들이게 합니다. 결국 나이를 축복으로 바꾸는 것은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나이는 우리의 일부일 뿐이며 그것이 우리의 가치를 결정짓는 요소가 아닙니다. 나이를 경험과 성장의 축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나이에 대해 두려워하기보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나이를 축복으로 여기는 선택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듭니다. 과거를 자산으로 삼고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며 미래를 기대하는 태도는 나이를 초월한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나이가 주는 지혜와 가능성을 인정하며 이를 통해 더 나은 삶을 만들어 가세요. 나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온 삶의 흔적이자 앞으로 나아갈 힘입니다. 책은 지식과 영감을 얻는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좋은 책과의 만남은 우리의 사고방식을 바꾸고 삶의 방향성을 제시하며 내면의 깊이를 더해줍니다. 한 권의 책은 단순히 글자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새로운 세상으로 이끌고 삶을 재해석하게 만드는 창구가 됩니다. 독서는 자신을 발견하고 성장시키며 삶의 복잡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는 데 도움을 줍니다. 좋은 책은 우리의 사고를 확장시킵니다. 책 속의 다양한 이야기와 지식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세상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게 해주며 새로운 관점을 제공합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더 넓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게 합니다. 독서를 통해 우리는 더 깊이 사고하고 자신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책은 우리에게 삶의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때로는 삶이 혼란스럽거나 길을 잃었다고 느낄 때 책 속의 한 문장이 우리를 일깨우고 다시 나아갈 용기를 줍니다. 철학, 자기계발, 문학 등 다양한 장르의 책들은 우리가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자신의 목표를 재정립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책은 우리에게 단순한 정보 이상의 것을 제공하며 삶의 나침반이 되어줍니다. 독서는 자기 성찰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책 속의 주인공이나 등장인물의 여정을 따라가며 우리는 스스로를 투영하게 되고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몰랐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고 더 나은 자신으로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자기 성찰을 통해 우리는 삶을 더욱 진정성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좋은 책은 감정적인 위안을 제공합니다. 삶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외로움을 느낄 때 책은 우리에게 위로와 공감을 선사합니다. 책 속의 이야기들은 우리가 혼자가 아님을 깨닫게 하고 같은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는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줍니다. 책은 상상력을 자극하고 창의력을 키우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글을 읽으며 우리는 글자가 그려내는 세계를 머릿속으로 상상하게 되고 이를 통해 창의적인 사고를 키워나갑니다. 상상력은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고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게 합니다. 독서는 단순히 지식을 얻는 것을 넘어 우리의 사고방식과 창의력을 확장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독서를 통해 우리는 새로운 습관과 태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책 속의 이야기와 지혜는 우리의 삶에 작은 변화를 가져오며 더 나은 선택과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책에서 배운 교훈을 실천하며 우리는 자신을 발전시키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독서는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책과의 만남은 다른 사람들과의 교감을 가능하게 합니다. 책을 읽고 느낀 점을 나누는 과정에서 우리는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통은 우리의 인간관계를 풍요롭게 하고 더 나은 사회적 연결을 만들어줍니다. 책은 우리를 사회와 연결시키는 중요한 매개체입니다. 독서는 시간이 지나도 그 가치를 잃지 않습니다. 한번 읽은 책은 시간이 흘러도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 필요할 때 다시 떠올라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책 속의 지혜는 우리에게 지속적인 영감을 주고 삶의 도전에서 새로운 용기를 불어넣어 줍니다. 이는 독서가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삶을 위한 가장 가치 있는 투자임을 보여줍니다. 결국 좋은 책과의 만남은
우리의 삶을 더 깊고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책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움직이고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는 도구입니다. 독서를 통해 우리는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더 깊은 자신을 발견하며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좋은 책은 우리의 친구이자 스승입니다. 독서를 통해 얻은 지혜는 우리의 내면에 깊은 울림을 남기며 앞으로의 삶을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이제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책을 찾아보세요. 책 속에는 당신이 원하는 답과 삶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영감이 담겨 있습니다. 좋은 책과의 만남은 언제나 우리에게 특별한 선물이 됩니다. 삶은 단 한 번의 도전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없음을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시도가 실패로 끝나거나 예상치 못한 벽에 부딪혔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두 번째 도전은 우리의 강인함과 열정을 다시금 확인하고 더욱 단단한 기반 위에서 꿈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꿈을 이루기 위한 두 번째 도전은 첫 번째 시도의 경험과 배움을 자산으로 삼아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여정입니다. 두 번째 도전의 첫걸음은 과거를 돌아보며 배운 교훈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실패나 좌절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첫 번째 시도에서 무엇이 부족했는지, 어떤 부분에서 더 노력해야 하는지를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계획을 세우는 것은 두 번째 도전을 더 성공적으로 만들어줍니다. 꿈을 이루기 위한 두 번째 도전에는 명확한 목표 설정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시도에서 애매했던 목표를 구체적으로 재정립하고 이를 이루기 위해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전략은 필수적입니다. 작은 단계를 설정하고 이를 성취해가는 과정은 목표를 현실로 만들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이는 도전 과정을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자신을 믿는 태도는 두 번째 도전을 성공으로 이끄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첫 번째 실패는 우리를 낙담시키기도 하지만 그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섰다는 사실만으로도 자신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신을 믿고 꿈을 향한 열정을 되살리는 태도는 두 번째 도전에서 필수적인 원동력이 됩니다. 두 번째 도전은 새로운 접근 방식을 시도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첫 번째 시도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거나 완전히 새로운 방법을 적용하는 것은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기존의 틀에 갇히지 않고 창의적이고 유연하게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는 두 번째 도전을 더욱 효과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지속성과 인내는 두 번째 도전에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입니다. 첫 번째 실패는 때로 우리를 포기하고 싶게 만들지만 꿈은 단순히 한 번의 노력으로 이룰 수 없는 가치 있는 것입니다. 꾸준히 노력하고 작은 성과에도 스스로를 격려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태도는 꿈을 이루는 데 필수적인 자질입니다. 두 번째 도전에서는 주변의 도움과 조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시도에서 혼자만이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했다면 이번에는 가족, 친구, 멘토와 같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의 조언과 지지를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경험과 지혜는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며 도전을 더 성공적으로 이끌어줍니다. 꿈을 이루기 위한 두 번째 도전은 열정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과정입니다. 처음 꿈을 꾸었을 때의 감정과 이유를 다시금 떠올리고 왜 그 꿈이 중요한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열정은 도전의 가장 강력한 원동력으로 어려운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게 만드는 힘을 줍니다. 두 번째 도전은 단순히 성공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재발견하고 삶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과정입니다. 첫 번째 실패를 통해 얻은 배움과 성장,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다시 도전하는 용기는 우리의 내면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결국 두 번째 도전은 꿈을 향한 여정의 또 다른 출발점입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일 뿐입니다. 두 번째 도전을 통해 우리는 자신이 얼마나 강한지, 그리고 꿈을 이루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 도전을 시작하세요. 과거의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발판으로 삼아 더 나은 길을 찾아 나아가세요. 당신의 꿈은 여전히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한 두 번째 도전은 당신이 목표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줄 것입니다. 삶은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억을 짐이 아닌 자산으로 바라보고 인생의 속도를 조절하며 자신을 돌보는 것,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평화를 찾는 법을 배우는 것은 우리를 더 가볍고 자유롭게 만듭니다. 또한 삶의 작은 축제를 즐기고 나이를 축복으로 받아들이며 좋은 책을 통해 새로운 지혜를 얻는 것은 우리의 일상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이와 함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꿈을 향해 다시 도전하는 용기는 삶을 더 큰 가능성으로 이끄는 원동력이 됩니다. 모든 경험은 우리의 성장과 성숙을 위한 자양분이 됩니다. 현재를 충실히 살며 긍정적인 태도로 미래를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은 매 순간 특별한 축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이 7가지 지혜는 우리 삶의 방향을 재정립하고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지금 바로 이 지혜를 실천하며 자신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 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더 많은 인생의 가치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더 빛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